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한 스푼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일어나 보니 암호화폐 시장이 난리가 났고 미국 주식 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혼란의 시작점인 이더리움 해킹 사건부터 짚어보고 팔란티어를 비롯한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히 팔란티어는 실적이 대박이었는데도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새벽에 터진 이더리움 해킹 사건까지 겹치면서 시장 전체가 불안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일들이 동시에 벌어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발생한 이더리움 해킹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월 3일 밤 미국 시간으로는 4일 새벽에 디파이 프로토콜 밸런서가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탈취된 금액이 무려 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0억 원에 달합니다. 밸런서라는 게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은행 없이도 거래, 대출, 예치 같은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더리움 기반으로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밸런서가 해킹당하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이더리움 가격은 24시간 만에 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한때 3,600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죠. 8월에 찍었던 고점 4,953달러에서 약 25%나 하락한 겁니다. 이더리움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암호화폐 대장 비트코인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3.1% 하락해서 10만 4천 달러 선까지 내려왔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1억 6천만 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솔라나는 무려 10.8%나 폭락했고요. 리플도 6.8%, 바이낸스 코인 8.2% 하락하면서 주요 알트코인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왜 이렇게 전체가 다 떨어진 걸까요? 해킹당한 건 밸런서인데 말이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디파이 생태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밸런서는 4년 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영됐던 프로토콜입니다. 여러 차례 보안 감사도 통과했고요. 그런데 이런 검증된 시스템에서 치명적인 취약점이 발견된 거죠. 보안 전문가들은 프로토콜 내의 접근 제어 메커니즘이 뚫려서 해커가 잔액을 직접 조작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트럼프가 사면된 바이낸스 창업자를 모른다는 발언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셋째, 파월 연준 의장의 경고도 있었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를 성급히 기대하지 말라는 발언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자체가 해킹당한 건가요? 다행히 그건 아닙니다. 이더리움을 고속도로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라는 고속도로 자체는 안전합니다. 문제는 그 위를 달리는 특정 차량, 즉 밸런서라는 애플리케이션에 결함이 있었던 거죠.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는 중단되지 않았고 근본적인 보안 신뢰가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탈취된 자산 중 일부는 이미 회수됐습니다. 스테이크와이즈라는 팀이 빠르게 움직여서 약 2,07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회수했고 이건 해킹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일단 반응부터 하죠. 불안하면 먼저 파는 겁니다. 이 해킹 사건의 여파는 암호화폐 시장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특히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인베이스는 3.89% 하락했고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스트래티지는 1.80%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프리마켓에서는 많은 종목들이 하락했고요. 특히 아시아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항생지수 0.8% 하락, 니케이와 코스피는 거의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시장이 특히 약했죠. 이런 아시아 시장의 약세가 미국 시장 개장 전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팔란티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11월 3일 장 마감 후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은 정말 훌륭했어요. 매출 11억 8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11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고 전년 대비 63% 성장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21센트로 예상치 17센트를 크게 상회했고요. 영업이익률은 무려 51%. 테크 기업이 영업이익률 50%를 넘긴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특히 미국 상업 부문의 성장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121% 성장, 즉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가이던스도 대폭 상향했습니다. 2025년 연간 매출 전망을 44억 달러 가까이로 올렸고 이는 전년 대비 63% 성장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3.35% 상승한 채 장을 마감했지만 프리마켓과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째, 밸류에이션 우려입니다. 팔란티어 주가는 올해 들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실적 발표 전까지 이미 여러 배 상승한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주가가 너무 비싸진 거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둘째, 차익 실현 매물입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는 전략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팔란티어는 장중 한때 $220 목표가를 터치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셋째, 전체 시장 분위기입니다. 최근 메타나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은 좋았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메타는 고점 대비 19%나 떨어졌고 오라클은 25%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 분위기였던 겁니다. 넷째, 암호화폐 시장 충격입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터진 이더리움 해킹 사건이 전체 시장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특히 테크 섹터에 투자되어 있던 자금 중 일부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팔란티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188 부근이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이전 고점이었던 자리인데 여기를 한 번도 리테스트하지 않고 쭉 올라왔거든요. 지금 그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올라온 주식은 언젠가 한 번쯤은 이전 고점을 확인하러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188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한다면 이전 고점이었던 $220를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역회된 숄더 패턴이 형성되어 있고 이것이 완성되면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메타는 계속 약세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고점 대비 19% 하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AI 투자를 너무 공격적으로 한다는 우려와 채권 발행을 통한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 조달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죠. 테슬라는 중국 10월 인도량이 전년 대비 9.9%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454 선이 중요한 지지선인데 이걸 지켜주는지가 관건입니다. 엔비디아는 2.17% 상승하면서 선방했고 아마존은 4%나 급등했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이번 빅테크 실적 시즌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구글 알파벳이 가장 호실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도 좋고 유튜브도 잘 되고 본업인 검색도 성장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이용자가 6.5억 명을 돌파했는데 챗 GPT가 8억 명 정도니까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예전에는 AI 때문에 구글이 망한다는 얘기가 지배적이었는데 완전히 극복해냈죠. 올해 빅7 수익률을 보면 알파벳이 48.5%로 엔비디아의 50% 바로 다음입니다. 아마존도 클라우드 1등인데 성장률이 더 가팔라지면서 3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동안 아마존 클라우드 점유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실적으로 완전히 불식시켰습니다. CEO가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2027년까지 데이터 센터를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늘 그렇듯이 안정적입니다. 큰 서프라이즈도 없고 큰 실망도 없죠. 연간 10에서 20% 꾸준히 오르는 모험생 스타일입니다. 애플도 아이폰이 잘 팔리고 있고 중국 시장도 다음 분기부터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같은 하락을 보면서 AI 버블이 꺼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 투자 붐은 아직 유효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6년 상반기까지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구글도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수주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금부터 2년 동안 클라우드를 2배로 늘릴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도 AI 버블이 아니다. 수익성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별 종목의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AI 투자라는 큰 흐름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력 관련 종목들도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룸에너지라는 수소 연료전지 회사가 이번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서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오라클에 90일 안에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55일 만에 공급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연료전지 관련 주식들이 급등했죠. 캐터필러도 주목할 만합니다. 원래 굴착기 포크레인 만드는 중장비 회사인데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용 발전기와 가스터빈 판매가 최대 매출 비중이 됐습니다. AI 발전기 회사로 포지셔닝 되면서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관련 ETF들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변동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패닉하지 마세요. 오늘 같은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더리움 해킹 사건은 심각하지만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손실을 급하게 만회하려고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마세요.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게 이번에 잃은 거 빨리 복구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잘 모르는 잡주를 사거나 높은 레버리지로 코인 선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손실을 보면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현금 비중을 적절히 유지하세요. 주식이 100% 투자되어 있으면 떨어질 때 불안하고 올라갈 때는 더 못 사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면 떨어져도 좋은 가격에 더 살 수 있고 올라가도 이미 상당 부분 투자되어 있으니 수익을 누릴 수 있죠. 넷째, 회사의 본질을 보세요. 팔란티어의 경우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회사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실적으로 증명했죠. 매출 63% 성장, 영업이익률 51%, 미국 상업 부문 121% 성장. 단기 주가 조정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회사의 성장 스토리가 유효한지를 계속 점검하세요. 다섯째, 분산 투자를 하세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한 종목에 올인하는 건 위험합니다. 여러 종목에 나눠서 투자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나스닥 ETF 같은 지수 투자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스닥 100의 빅테크 비중이 50%가 넘으니까 나스닥 사는 것만으로도 빅테크를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RSI 같은 과매도 지표들이 바닥권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둘째, 금이나 채권 시장은 큰 이상이 없습니다. 금 가격은 거의 보합이고 미국 10년물 금리도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진짜 시장에 큰 문제가 있다면 금이나 채권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달러 인덱스도 0.04% 정도만 올랐습니다.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오늘의 하락은 이더리움 해킹이라는 일시적 악재와 아시아 시장 약세, 그리고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겹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본장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십니다. 주가가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는 식으로요. 하지만 진정한 투자는 회사를 사는 겁니다. 주가의 단기 등락이 아니라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는 거죠. 팔란티어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해서 회사의 본질이 변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계약은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실적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팔 이유가 있을까요? 주가가 내려갔다고 파는 게 아니라 회사가 변했을 때 파는 겁니다. 회사가 변한다는 건 뭘까요? 경영진이 바뀌거나 회사의 전략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거나 경쟁 환경이 악화되어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평단가에 집착합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또는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졌으니까 팔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어제까지의 투자는 어제 끝난 겁니다. 오늘은 0%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과거의 평단가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이 주식이 오를 것인가 아닌가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이 종목들에 투자할 것인가를 새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더리움 해킹 사건과 주식시장 움직임, 그리고 팔란티어를 비롯한 주요 종목들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더리움 해킹 사건은 심각하지만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시적인 충격으로 보입니다. 팔란티어의 실적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주가 조정은 밸류에이션 우려, 차익 실현, 전체 시장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AI 투자범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개별 종목의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회사의 본질을 보는 겁니다. 단기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회사의 성장 스토리가 유효한지를 계속 점검하세요. 그리고 절대 손실을 급하게 만회하려고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마세요. 차분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